네, 최대 형량이 15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뇌물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혐의를 확정을 하고 네. 재판에 넘겨졌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형이 또 확정됐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검찰에서 뭐 4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처음 조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은 검찰청으로 부를지 아니면 네. 정말 출장 조사를 갈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출장 조사를 했던 전례도 있기는 있는 거죠. 사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출정을 거부해서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나와라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품고 나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검찰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출장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했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점은 검찰이 그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서 굳이 어떤 그 특정 방식에 집착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사실 이제 검찰의 입장을 지금 보면 4월 19일까지가 2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10일 주어지고 그다음에 한 기간. 번 연장해서 20일 이내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20일을 다 쓸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네.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한 번 대면 조사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19일까지도 안 갈 것이다. 4월 17일 이내로 기소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와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공식적인 대선 유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17일에. 17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겠다는 건 검찰이 이미 밝힌 거예요. 이 대선 전국에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밝힌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방식도 물론 찾아가는 것으로 하겠고 또 아주 최소화할 것 같아요. 이 어떤 횟수도.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찰이 지금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기소 시한이 됐고, 법정 투쟁이 진행될 텐데, 거기서 어떤 형량이 좌우되느냐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진술을 하고 반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형량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좌우를 할 것 같아요. 유무죄를 떠나서. 네,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궁금했던 게 한동안 시끄러웠던 삼성동, 이제 아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동 자택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경호인력 철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정들도 조금 뭐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벌써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아침 뭐 어제부터 계속 동향을 본다면은 많이 와서 정말 격렬하게 이 검찰과 또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항의하던 지지자들이 많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수 어제 뭐 삭발식도 했고 그랬던 분들이 일부 뭐 시위용품도 다 일단은 뭐 집에 가서 보관하겠다라면서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아마 국민들도 그런 심정일 겁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 더구나 민주화 시대에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그리고 이후에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뭐 다들 참담한 심정일 텐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대선이 정말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제는 작은 사안들도 차기 대통령 새로운 또 우리 정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해가 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 자칫하면 뭐 선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지했던 분들도 지금은 이제 뭔가 평정심을 찾고 앞으로 재판부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뭐 그동안에 정말 뭐 오랜 기간 동안 뭐 6개월 이상 사실은 뭐 집회가 이어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정말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황도 정말 재판부와 또 검찰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대선을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검찰과 법원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의 포커스는 전직 대통령에게만 가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 기간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근데 4월 17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4월 17일 이전에 기소는 할 거예요. 기소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 대선인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막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이제 그 재판에 또 모든 관심이 쏠린단 말이에요. 혹시 기소 이후에 첫 재판 열리기까지 그런 뭔가 건 딱히 없습니다.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없고. 네. 일단 그 안에 한 번은 열릴 거예요. 한 번 열리는 건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쟁점을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증거자료 입증은 어떤 누구의 증인을 불러서 하겠다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건 변호사들끼리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루 하고 그다음에 정식 공판 기일은
이제 대선이 이제 5월 9일이 지난 그 이후에 1차 공판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아마 타임테이블을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영장 심사를 하러 떠날 때 삼성동 자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갔는데 친박 의원들이 눈에 띄었고 가장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건 동생 박지만 씨 내외인데요. 이게 뭐 둘째 조카를 낳고 나서 만났을 때 한번 이제 찾아갔다고 하니까 3년 만에 상봉인데 박지만 씨가 당시에 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박 전 대통령님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인터뷰. 협여 사다.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건강한데 어떻게 보이신가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실 만나고 나와서 좀 표정이 착잡했는데 뭐 기자들의 질문이나 뭐 지지자들의 어떤 이제 소리치는 거에는 전혀 뭐 어떤 응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들한테 얘기를 한 건 이제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누나를 돕겠다 이런 의사를 많이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뭐 저 남매도 워낙 끈끈했던 관계니까 이제는 내가 누나를 모시겠다. 그리고 큰 누나 얼굴을 봤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누나도 같이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여러 차원에서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 가족으로서 기본적으로 도와야 될 게 있고요. 또 박지만 회장의 경우에는요. 정말 제가 보면요. 탄핵 심판부터 요번에 구속영장 뭐 이 구속 과정까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이죠. 이 나라 최고 권력자였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매우 법률적 대응에 구멍이 많았다. 허점이 굉장히 미숙하고 서투른 법률적 대응을 해서 오히려 매를 적게 맞을 수도 있는데 더 크게 맞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자초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요. 어떤 대형 로펌의 한 군데다가 거기서 다 이렇게 몰아가서 거기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암만 개개인이 훌륭하더라도요. 이 팀워크, 완팀이 돼서 정말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말 창과 방패로서 이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탄핵 심판 때도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단들을 보면요. 탄핵 심판 때는 각자 다 따로 놀았잖아요. 뭐 각자 대리라는 이름으로. 그게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됐고 구속영장도 영장 청구될지조차도 몰랐다라는 건 이건 주변에서 어떤 법률적 조언을 해줬는가 좀 의심이 될 정도거든요. 근데 저런 고급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박지만 회장은 돈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누님을 위한다면 그런 그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받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게 현재 남아있는 지지 우군이라면 결국 정치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 그리고 거리에서 도와줬던 그 지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지지 세력이라면 가족입니다. 네. 남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뭐 누나나 여동생이 감기만 걸려도 사실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은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누나가 지금 그런 대통령이 돼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이 만난 이후에 현충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서 이제 누나가 이렇게 될 것 같다면서 아마 참 하늘에서 돌봐달라 이런 얘기를 저는 했을 거로 봅니다. 그런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는데 근데 박 대통령과 그동안의 관계들을 본다면 여동생과도 사실은 유경선을 놓고 뭐 분쟁이 있었고요. 박지만 씨 같은 경우도 완전히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차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성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이 초기에 이 탄핵됐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내가 모든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누나가 그 강한 성격상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이 정말 강한 분이기 때문에 좀채로 또 그런 그 지원을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뭐 다른 정치 세력들이야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박지만 씨나 이런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정말 도움의 끈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옥바라지는 사실은 가족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어저께 굉장히 진짜 이거 처음 목도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좀 전에 계속 나오지만 박지만 씨가 스스로 어떤 행보를 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예요. 박지만 씨는 자신의 행보로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실 뭐 육사생도고 뭐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 5차례 구속되죠. 뭐 마약과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에서 다시 언론에 뭐 집중을 받은 건 서양희 변호사와의 결혼. 근데 그것도 결혼 이후에도 사실은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장면이 노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누나인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해서 더욱더 이제 그게 격리가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집을 찾아간 것까지는 보도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거기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가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지금 현충원에 가서 아버지 모셔 참배하고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묵념을 하는 장면, 부부가, 이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언론 보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변호사를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겠느냐. 그러니까 또 박지만 씨가 굳이 박근영 씨가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안 만나줬는데 굳이 마지막 날 안 찾아갔던 박지만 씨가 딱 나타나서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이런 점들을 보면 사실상 확대 해석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박지만 씨의 행보가 굉장히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박지만 씨가 하나의 어떤 지지세를 이제 규합해서, 물론 이게 뒷바라지의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박지만 씨의 행보 자체가 이제는 자맹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현충원 이후에 오늘 보도까지 적극적으로 뭐 변호사를 바꾼다거나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는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주목됐던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라고 할까요? 지금 친박계, 삼성동계라 불렸던 정치인물 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윤상현 지금 의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만 회장님은 저하고 어제 통화하고 오늘 같이 오셨는데 따로 뵀어요. 대통령하고 그 부부하고 대통령하고 따로 뵀어요. 뭐 어느 정도 만나셨어요? 10분, 15분 보셨나? 박진 대통령 남매끼리 어떤 대화 나눴는지 이런 거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만 씨하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 누나,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누나라고 부를 정도 친분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용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기반을 또 있겠지만 사적인 부분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지막 날도 함께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었죠. 그러니까 이 남매 간의 어떤 조우가 어떤 대화냐,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네. 사실은 지금 저 영상이 구치소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에 들어갈 때 빨간 동그라미 안에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윤상현 의원인데 포착이 됐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윤 의원이 고개를 숙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 영상은 이제 아마 굉장히 자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윤상현 의원의 어떤 사실 일관성이 있잖아요. 국회에 갔을 때도 손을 지나가는 대통령한테 굳이 손을 내밀어서 잡고, 이번에도 자택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자택에 갔을 때 윤상현 의원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자택에 딱 돌아가자마자 친박 의원 8명이 일렬로 서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으로 서서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쪽에 함께 도열해서 도열한 의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도 목도가 됐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다라는 거를 몸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의원이죠. 그런데 네. 저는요,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70도 각도로 인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하면 굉장히 이게 거부 반응이 심하고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그 많던 진실한 친박, 진박들이요, 요번 과정에 보면요,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뭔가 보좌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90도 인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탄핵 심판 때도 그렇고 요번에 구속영장 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딱 어느 정도 감이 있으면 우리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대응해 갖고는 오히려 화를 키우는데 하면서
본인이 들어가. 그러니까 저 윤상현 의원이요. 박지만 회장하고 이제 호영호시 하는 이런 사이고 친해요. 그러면 빨리 박지만 회장을 조금 더 일찍 연결을 시켜서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던가 뭐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저런 때 나타나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삼성동으로 들어오는 날 나타나서 뭐 인사한다든가 뭐 구속영장 심사하러 가는 날 나와서 저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대통령이 뭔가 잘못 판단했을 때 자기 그 목숨을 걸고 말이야 간언을 하고 그 좀 대통령의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저기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저도 100% 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 바로 그동안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새누리당 시절 대표부터 호가호위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던 분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요즘의 친박들입니다. 그동안에 뭐 작년 총선 때도 그랬었고요.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막말이라든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당 대표에게 뭐 죽여버리겠다는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새누리당과 보수를 망친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로 저분들인데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민간적인 의리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충원도 하지 못하고 간언도 하지 못하고 또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를 일부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상 방치하면서 오늘의 이 비극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많은 13가지의 혐의와 수많은 그런 그 헌법과 법률 위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향후에 정치적인 어떤 이 대결과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저런 친박들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고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다르게 한국의 건전하고 열려있고 합리적인 보수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서 보수의 저는 이 싹까지도 잘라버릴 가능성이 있다. 저분들이 정말로 참여하면서 저런 분들은 의원직 사퇴하고 사실은 정말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 없이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저는 큰 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제 한 시대가 저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